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자, 8월 15일 하면은 뭐 우리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게 있죠. 바로 일제 36년, 뭐 정확하게는 35년 조금 넘어가는데, 뭐 반올림, 잘라올림해서 이제 36년이라고 치고요. 36년의 그 일제 치하에서 광복이 된 날이 되겠습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부여하던데 저는 그냥 지금까지 글자 그 뜻 그대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광복, 빛을 되찾았다. 그러니까 암울한 시대로부터 빛을 되찾았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야말로 그 해방이란, 팔일오 해방이라는 말이 있듯이, 음, 그저 풀려난 거예요. 억압으로부터. 저는 광복이라는 뜻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뭔가 이 논란이 많더라고요. 근데 1945년 8월 15일은 우리의 그 이제 광복절, 해방이 된 날이고, 1948년 8월 15일 이 날짜가 겹칩니다. 3년 그 간격으로. 그날은 이제 정부 수립이 됐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사실 정부 수립이 됐다는 얘기는 국가가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즉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그 추인받은 것이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게 그게 12월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1948년 8월 15일, 즉 오늘 8월 15일이 건국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그 광복회장 이종찬 씨, 이해영 그 독립투사의 그 이제 손자죠. 광복회장으로서 뭐 대통령이 결정한 거에 대해서 막 항의를 하고 뭐 사보타지를 하고 8.15 그 광복절 행사, 즉 건국절 행사에 뭐 보이콧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도대체 광복과 건국 뭐가 도대체 다른 것이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또 무슨 논란이 있는지 우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오늘은 어, 광복절, 건국절 뭐 해방이 되고 나라를 만든 날이기 때문에 정말 기뻐해야 될 일이죠. 이런 기뻐해야 될 일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저는 생생 기억을 합니다마는 이제 1974년 8월 15일은 이제 문세광에 의해서 유경수 여사가 이제 흉탄에 이제 운명을 하시죠. 그런가 하면 그날 바로 지금 수도권의 전철망이 거미줄같이 얽혀 있는데 최초의 수도권 전철인 1호선이 개통이 된 날입니다. 정말 이 8월 15일 의미 있는 날인데 이 의미 있는 날에 이런 논란거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그런 그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8월 15일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국절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글쎄 이게 1945년 8월 15일의 그 광복 해방과 1948년 8월 15일 지금 정부 수립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건국이죠, 그게.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많은 겁니다.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광복회장이 뭐 광복절 행사에 참석한 해 만에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것도 좀 납득이 선뜻 안 되는 그런 그 행동이지만은 어찌 됐든 이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절 논란은 국경일로 건국절 또는 건국기념일을 지정하자는 여러 주장과 이에 따르는 정계 및 학계의 그 논란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 건국일, 건국기념일 뭐 같은 의미지만은 그걸 지정하자는 주장과 어 뭐 여러 사람들의 그 논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주된 논란은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간주하자는 주장이 타당한가로서 연도를 제한 월일은 1945년을 유래로 하는 광복절과 같은 날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광복절의 명칭을 건국절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음.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은 이제 해방이 된 날이에요. 일제의 그 압제로부터 인제 해방이 됐죠. 근데 그 해방이 우리 손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어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자탄 두 방을 미국이 이 투하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인제 일본이 항복을 무조건 항복을 하는 바람에 주어진 것이 그게 인제 1945년 8월 15일에 그 인제 그 역사적 조치죠. 예. 그런가 하면은 1948년 8월 15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를 세웠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이 밖에 국가와 건국의 정의가 무엇인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건국 시점이 언제인지,
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건국 시점을 갖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1948년 정식 정부 수립으로 보느냐 어느 쪽을 더 중시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그 장 쟁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이념 편향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1919 년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 일본을 배제하는 일본 그 어떤 그 압제 때문에 일본을 갖다가 인제 적대시하는 그런 그 세력들이죠. 그 사람들은 곧 또 소위 그 인제 이념적으로 좌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 사람들이다. 자 그런가 하면은 1948년 정식 정부 수립을 보는 그 이것을 주장하는 쪽은 이념적으로 우파면서 음 그 지금 인제 저쪽에서 공격을 인제 친일, 친일을 하는데 친일이라기보다는 일본이라는 그 인제 나라와 그 일제 시대 때의 그 일본 제국주의자가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동일시하지 말자.'라는 그런 그 의미로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인제 그 음 이 두 쟁점은 이게 이념적으로 봐도 갈리고 그다음에 어 정부 수립 연도를 봐도 갈리고 뭐 이렇게 갈려서 서로 인제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런 싸움이 왜 일어났고 어떤 그 유래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건국절과 유사한 주장은 교양 만화가 이원복 교수 등이 개인적으로 거론한 바 있으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건국 대통령으로 일컫는 경우도 민주화 이전부터 있어 왔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인제 민주화라고 하는 건 1987 년을 그 지칭하는 말입니다. 어 소위 그 인제 대통령 직선제를 인제 쟁취한 그러니까 지금 6공화국 헌법을 인제 쟁취한 그때를 인제 그 인제 민주화 기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거에 대해서도 뭐 논란은 많이 있을 겁니다. 과연 그 이후에 보여왔던 정치권의 행태가 그게 민주화였느냐 아니면은 뭐 방종에 가깝냐. 음 그것도 또 뭐 따지자면 끝도 없이 또 서로 그 주장하고 싸우고 해야 될 그 주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본격적인 논란은 2006년 7월 31일 이영훈 교수가 동아일보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컬럼을 올리면서부터 시작이 됐다. 음 예 이영훈 교수가 있죠. 반일 종족주의라는 그 책을 그 인제 그 공동으로 펴낸 그 대표적인 그 뉴라이트 그 이제 인사라고 봐야 되겠죠. 뭐 이 뉴라이트 이거에 대해서 또 말이 많습니다. 보면 13번 보겠습니다. 2007년 9월 한나라당의 정가윤 의원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하자."라는 국경일 법안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자 인제 저러한 논란을 갖다가 일단은 뭐 학계 쪽에서 그 하던 거고 민간에서 얘기하던 걸 갖다가 음 국회의원이 인제 정식으로 거론하니까 인제 정치권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2008 년에 이명박 정부가 건국 60 주년 기념사업회를 출범을 시키고 건국 60년 기념식을 거행함에 따라서 논란이 증폭이 되었다. 예 인제 건국이라는 명칭을 정식으로 사용하면서 60 주년 하니까 그럼 2008 년에 60 주년이면 1948 년이 되는 거죠, 건국을 인제 한 게. 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에서도 얘기했지만 1919 년으로 볼 거냐 1948 년으로 볼 거냐에 따라 갖고 서로 인제 이 이념적으로 갈리고 그다음에 인제 일본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 관점에 따라서 인제 또 갈리는 겁니다. 15번 볼까요? 이에 동년 2008 년을 얘기하는 거죠. 8월 7 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사업회를 포함한 55개 단체가 헌법재판소에 건국 60 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헌법 소원을 갖다 제기를 했네요. 저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런 논란이 있었던 거는 기억이 나요. 8월 12일 5 일주이네요. 한국 근현대사 학회를 비롯해서 14개 역사와 관련 학회가 건국절 제정 반대 성명을 그다음에 8월 14 일에는 독립유공자 유족회 등 80여 개 단체가 건국 60년 기념사업회 중단을 촉구하는 등 각계 비판이 이어졌다라고 이제 음 글쎄요. 지금 그 광복 회장이 이야기하는 것도 저 맥락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결국은 일본이라는 그 현재 존재를 갖다가 옛날 그 제국주의 일본과 동일시하게 보는 어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그 인제 이의 제기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한나라당은 광복절을 폐하고 그 자리에 건국절을 신설하는 국경일 관련 법률 수정안을 철회를 했네요.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4년 새누리당의 윤상현 의원이 건국절 제정 법안을 새로 발의함에 따라 정치권의 논쟁이 또 재개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2014년에도 또 그렇게 논쟁이 있었네요. 저거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아 그때는 하도 세상이 어수선했기 때문에. 자, 이어서 2016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건국 68 주년을 언급하였고 국정교과서 도입과 맞물려 진영 간의 대립화가 되었다. 예, 또다시 인제 그 대립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다음 이 2017년 11월에 이때는 그 인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이후입니다. 예. 3.1 운동 100 주년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100 주년 기념사업 예산 배치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건국절을 언급하며 전액 삭감을 주장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12월 달에 결국은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기존의 50억 원에서 인제 20억 원을 감액을 이 하는 선에서, 그러니까 30억 원의 그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해 갖고 논란이 인제 여기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러나 그 임시정부 성립 100 주년 기념에 대한 그 예산은 30억 원으로 인제 감액된 상태에서 이제 진행이 됐겠죠, 그다음에. 뭐 임시정부 성립을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뭔가 기념 사업을 하고 그러는 거, 그거 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사적 그 산물이에요. 예. 자, 어찌 됐든 이제 건국절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하자라는 그 인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인제 엄청 뜨겁게 인제 일어난 겁니다. 21번 볼까요? 건국절 제정 주장은 주로 보수 계열 정당과 보수 우익 진영, 특히 뉴라이트로부터 나오고 있다. 건국절 제정에 찬성하는 이들은 모든 나라에 생일이 있는데 대한민국에만 생일이 없다며 8.15를 건국절로 제정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정통성을 내세우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인제 주장을 인제 하는 거죠. 음 글쎄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어 음 사실 저는 그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정부 수립이라는 말 많이 들었는데 '왜 정부 수립이라고 할까?' 그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어요. 정부 수립, 정부 수립. 정부 수립이라는 게 뭘까? 음? 그리고 광복절.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되찾았다라니까 이건 해방하고 같은 의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물론 광복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있더라고요. 이 정말 참 이 용어 전쟁이 참 엄청난 건데, 자 어찌 됐든 23번 보겠습니다. 한편 건국절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은 주로 좌익 정당 그리고 좌파 역사학자, 단체 역사학회에서 인제 나오고 있다. 자, 이들은 광복절을 폐하고 건국절이 그 자리에 대체하게끔 하는 것은 해방공간 3 년간 단독 정부 수립을 옹호하고 여기에 참여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 또는 정치 깡패들을 건국 공신으로 미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며 헌법에도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우리 역사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얘기죠. 글쎄요. 저 때는 제가 이 지구상에 없었기 때문에 어 정말 그 단독 정부 수립을 그 이제 옹호한 사람들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였는지 전부가, 그리고 그야말로 정치 깡패들이었는지 저는 어 알 수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단독 정부를 그 이야기를 할 때 이미 북한은 그 정부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어 임시위원회 같은 조직이 이미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초대 내각에 그 내각을 구성했던 인사들을 보면은 훨씬 더 친일분자들이 많아요 거기에. 물론 이때는 해방되고 몇 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 친일 반일 뭐 그 첨예하게 대립했던 건 이해는 됩니다. 어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된 지 지금 이제 79년, 내년이면 80 년인데, 참 80 년이면 반올림하면 한 세기인데 한 세기를 아직도 저걸 갖고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저는 답답해요. 한심하기도 하고. 어찌 됐든 어떤 식이든 종지부를 찍어야 될 텐데 종지부가 찍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어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닌가. 그리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아주 그 고질적인 그 반도 기질 때문에 반도 그 반반자를 써서 반도인데 서로 반반 나뉘어 갖고 싸움박질하는 거. 이건 지금 반말년 역사라고 하는데 반말년 내내 싸움박질을 한 그 역사가 바로 우리나라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티격태격 싸웠고 참.
답답한 우리의 과거죠. 네. 자, 그다음에 보수 지지자 중에서 헌법,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애초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 대한민국의 창설일을 1919 년이라 주장한 만큼 건국절 이면의 정치적 의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있다. 사실은 이승만 인제 대통령이 대한민국 창설일 건국이 1919 년이라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음. 그런데 저 시대 상황에서 정말 얼마나 이 건국 이 얘기를 하고 싶었겠어요. 예. 그게 1919 년이든 1900 뭐 45 년이든 48 년이든 더군다나 1919 년에 인제 3.1 운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인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죠. 예. 그걸 참 우리가 건국했다라고 얼마나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어요. 자, 그러나 그것은 상당히 감성적인 얘기고 뭐 내가 인제 저 바깥에 나가서 뭐 조직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내가 여기 임시정부라고 선포하고 어 "내가 건국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인정을 해 주느냐 이거예요. 응? 물론 뭐 중국 그 당시 장개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인정을 해 준다고 얘기는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왜냐면 임시정부가 인제 상해에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음 장개석이 받아들였다라고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 아니죠. 응? 뭔가 좀 전 지구적인 인제 그런 뭔가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도 않은 상태를 자꾸 그렇게 인제 우긴다는 것도 '과연 저게 타당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야말로 건국이 언제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논쟁이 일어나겠죠. 보겠습니다. 32 번. 건국절 제정 논란은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건국되었느냐에 대한 논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럼 도대체 언제 건국된 거냐?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입니다. 좌파 인사들은 1919년 건국론을, 우파 인사들은 1948년 건국론을 각각 주장한다. 뭐 그럴 수뿐이 없겠죠. 뭐 그거로 인해서 나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인제 견해가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냥 저는 1919 년하고 1948년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1919년 건국론을 한번 볼까요? 소위 좌파 인사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1919 년에 건국되었다는 주장으로 김구 등 임시정부 인사들과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처음 수립할 때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국회의원들이 1948년 첫 헌법에 공식적으로 명시한 사항이다라는 얘기죠. 임시정부의 법통을 인제 익혔다라고 헌법 전문에 인제 나와 있죠. 이제 그걸 인제 이야기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우리가 건국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겠어요. 그야말로.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1919년 3월 1일 건국론이 있어요. 3월 1 일은 독립선언과 독립봉기가 일어난 일이죠. 예. 지금 탑골공원에서 이제 독립선언 하고서 이제 만세 운동이 인제 이때 일어났는데 어 자, 그래서 3일 건국론은 대개 재헌헌법의 전문 구절에 기인한다. 그게 써 있거든요. 음. 자, 3월 1일 건국론은 한나라 또는 민족의 독립선언을 선언의 상징성과 그 의미에 주목을 한다. 얼마나 상징적이겠어요 정말. 독립선언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야말로 건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그 나라 잃은 서름 그 상태에서 얼마나 우리가 건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겠어요 그때 당시에. 예? 아. 자, 어찌 됐든 그 그다음에 임시정부에서도 3월 1 일은 가장 중요한 국경일로 인제 지정이 인제 돼 있었죠. 임시정부도 3월 1 일을 아주 중요한 국경일로 지정을 했었던 겁니다. 1920년 국내에 잠입한 임시정부 소속 요인들이 살포한 전단에 3월 1 일이 건국의 기념일로 적혀 있었다는 사실은 3월 1 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임을 주장하는 사례로 언급이 이제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월 1 일을 건국절로 보는 건국일로 보는 인제 인제 관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1941 년에 반포된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도 3월 1 일은 민주공화국 건립의 시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1941 년에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반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되기 인제 4년 전이죠. 글쎄 뭐 모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망할 것이라고 패망할 것이라고 정말 저 당시에 그렇게 예상한 사람이
많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41년에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라고 그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음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나라를 되찾아 갖고 나라를 세우자. 이런 그 강력한 염원에 의해서 어 그 건국이라는 말이 쭉 서로 그 회자된 그 인구에 회자됐던 그런 그 인제 상황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여기에 인제 이 어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게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마련한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1919년 4월 11일 건국론이 있습니다. 이날은 인제 임시정부가 인제 수립이 된 날이에요. 음 이게 아마 제가 이 임시정부 수립일에 대해서도 한번 이 방송을 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 일단은 4월 13 일로 인제 저기를 했었죠.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3 일로 인제 쭉 기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근거는 바로 조선민족운동연감이라는 일본 일제가 만든 인제 연감이 있는데 거기에 "4월 13 일을 임정 수립을 내다 선포했다."라고 그 기록을 해 놨는데 이거는 이제 일본 그 일제가 만들었으니까 이게 인제 조선 총독부에서 인제 이렇게 만들어 갖고서 발표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를 해서 4월 13 일로 우리가 임시정부 수립일 기념을 했어요. 이월 2018 년까지. 그러다가 인제 실제로 이건 그 일제가 써 놓은 이야기고 우리가 실제로는 4월 11일 날 임시정부 수립을 했기 때문에 이제 2019 년부터는 4월 11 일로 인제 임시정부 수립일을 바꿔 갖고서 우리가 인제 에 기념을 했죠. 이건 몇 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건 생생히 다들 기억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3월 1 일을 건국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4월 11 일을 건국일로 보는 그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해는 같죠. 1919 년으로. 예. 자 그래서 1919년 4월 13일 건국론은 폐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날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919년 4월 11일 건국론이 인제 지금은 인제 힘을 받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1919년 4월 23일 건국론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1919년 4월 23일 서울에서 13도 대표가 회의를 소집해서 국민대회를 갖고 임시학법과 행정부 요인 한성정부의 조직을 선포한 날이다라는 얘기죠. 예 이 한성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제가 방송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성 임시정부 조직이 이날 4월 23일 날 선포됐기 때문에 이것을 건국일로 보자라고 하는 인제 그런 인제 이론이죠. 결국은 이 한성 정부하고 상해 인제 임시정부하고 서로 인제 통합을 해 갖고 한성 정부의 법통을 승계하는 걸로 해 갖고 상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인제 임시정부 역할을 인제 지속적으로 쭉 한 겁니다. 그다음에 1919년 9월 11일 건국론이 또 있습니다. 1919년 9월 11 일은 대한국민회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성정부가 하나의 정부로 조직으로 통합돼서 선포가 된 날이다. 예. 예 이게 하나로 인제 통합이 돼 갖고서 그 역할을 상해 임시정부가 인제 해방이 될 때까지 쭉 해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1919년 9월 11일 건국론이 있지만은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인제 소위 인제 우파에서 주장하고 있다라는 1948년 건국론이에요. 41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 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내용이에요. 자 1948년 7월 17일 건국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7월 17 일이 지원절이죠. 헌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날을 건국선날로 보자라는 그런 이제 주장이죠. 예. 7월 17일 건국론입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건국론이 있습니다. 예 48년 8월 15 일은 여기서 이렇게 음 볼 수 있듯이 이게 인제 지금은 인제 경복궁 앞에 있었던 중앙청 조선 청록부 건물이죠. 거기서 인제 정부 수립을 선포했던 그 날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1948년 8월 15일 열린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이다라고 돼 있죠. 최근에 이 중앙청 건물을 놓고서 인제 예 어떤 사람과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 경복궁 앞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세웠던 중앙청 없앤 거는 아주 잘했다. 이때 김영삼 정부 때 없앴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 마음에 안 들지만 "이거 하나만은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그 엉망진창인 시궁창 같은 역사도 역사예요. 이것이 그 조선 총독부가 있었던 그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장소이기도 해요. 6.25 때 서울을 빼앗겼다가 그다음에 9.28 수복으로 서울을 되찾았을 때도 여기서 행사를 가졌거든요. 이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 건물이고 장소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 놈들이 만들었으니까 없앤 걸 잘했다.' 뭐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욕의 역사도 역사예요. 오욕의 역사를 없애버리고 아니면 감추고 '우리는 오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민족은 그건 역사를 잊은 민족입니다. 비록 오욕의 그 역사가 이 안에 있기는 했었겠지만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 여기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이거 중앙청으로 계속 그 이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여기 인제 국립박물관으로 있다가 지금 국립박물관은 인제 용산 쪽으로 간 거고요. 음. 건물이 갖는 의미를 하나를 그렇게 단순하게 그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욕이라고 하면 서울역 건물 마찬가지죠. 한국은행 건물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청 건물 마찬가지예요. 서울시청 그 뒤에 그 크게 다시 지었죠. 그러나 서울시청 이 본관으로 쓰던 그 건물 그대로 있습니다. 그 일종의 사적입니다 그거. 아무리 일본 놈들이 만들어 놓은 그 건물이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참 이게 무슨 감정적으로 국수주의적인 그런 그 사고방식으로 역사적인 이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 건물을 그렇게 대할 건 아니라고 보여지죠. 예. 자 그다음에 뭐 인제 이 정부 수립을 이야기했던 그런 뭐 우표 발행했던 것들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어찌 됐든 자 8월 15 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로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즉 1948년 8월 15 일을 건국일로 하자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또는 우파 성향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좌파 성향인 사람들은 1919 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참 정말 참 답답한 얘기예요. 좌파 우파. 이 좌파 우파는 결국은 그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냐 아니면은 뭐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그런 음 자본주의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 이거에 의해서 구분되는 거잖아요. 참 공산주의, 이 자본주의 그것도 남의 나라 그 인제 그 이념이 이렇게 들어와서 인제 우리 땅에서 정착이 된 건데 그거를 서로 그 입장을 갖고 지금 80 년이 지나도록 싸우고 있다라는 게 정말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좌파가 아니라 그냥 소위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세력들이 100년 전쟁 얘기하듯이 저는 이 80년 이제 20년 남았는데 100 년까지 정말 어떤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자 그다음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8.15 건국론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의에 초점을 둔다. 그다음에 이들은 1948년 5월 10일 전 국민의 55% 이상이 참여한 총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수립이 되었다. 그리고 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1948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을 받음으로써 근대 국제 정치 체제에서 처음 주권 국가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주목을 합니다. 우리가 저 국민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한 나라가 이렇게 건국이 되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거 다 잘 알죠. 일단 국토가 있어야 되겠죠. 영토죠. 그다음에 그 영토에 살고 있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국민들이 주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지 이게 한 국가로서 인제 이 국제적으로 인제 승인을 이제 받는데 이게 갖춰진 것이 처음으로 갖춰진 것이 바로 1948년 8월 15 일이고 그것을 유엔이 승인을 한 겁니다. 1948년 12 월에. 이게 에 공교롭게도 또 12월 12 일이에요. 그래서 인제 12.12 사태와 이 네이션 빌딩에서 1948년 제가 이게 유엔이 대한민국을 승인했다라고 해 갖고 제가 2023 년이죠. 작년 어 12월 12일 날 방송을 했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예. 자 1919년 건국론과 달리 8.15 건국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현 대한민국의 관계를 정신사적 연속성에 있는 관계로 국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국한이라는 표현도 그래요.
그냥 연속성 있는 관계로 보는 거죠. 사실 심정적으로야 아니 임시정부 그 1919 년을 갖다가 정말 우리가 건국했다라고 얼마나 이야기하고 싶었겠어요. 뭐 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도 1919년 건국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 이 사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나라 이런 서름에 정말 얼마나 우리가 임시정부를 그 만들어 놓고서 음 건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느냐고요, 그분들이. 그런 심정 다 이해를 하고 그러지만 음 한 국가가 성립이 되는 것은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그 3 요소가 갖춰진 상태에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야지 그게 국가지. 뭐 솔직한 얘기가 제가 저기 중국에 잠깐 가 갖고 거기다가 사람들 몇 명 데리고 가서 뭐 "너는 무슨 장관, 너는 무슨 장관." 해 놓고 내가 그 "나 여기 나라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걸 인정해 주겠느냐라는 얘기예요. 물론 그거하고 임시정부하고는 다른 차원이겠지만은 그러나 맥락적으로 봤을 때 어 임시정부라고 하는 것은 영토가 없었잖아요. 일본 그 제국주의자들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임시정부라고 거기에 국민이 어디 있었어요. 국민은 전부 한반도에 있었는데.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우리의 그 조선인들이 무슨 그 주권이 있었느냐 이거죠. 그것을 국제적으로 승인받지 못한 그런 형태를 갖다가 건국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인제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6 번을 보겠습니다. 임시정부는 민의를 총체적으로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었으며 국가의 3 요소를 보유하지 않았음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 이들의 논거. 이들의 논거가 아니라 음 이게 국제사회의 관행으로 봤을 때 어떤 국제법적으로 봤을 때 맞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사상적, 정신적 맥을 이어 유형의 국가로 1948년 8월 15일 건국되었다라는 주장으로 귀결을 한다. 음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그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자, 또한 8.15 광복과 동시에 유력 인사가 중심이 되어 건국준비위원회가 출범했다는 것은 당시 한반도 내부에서도 임시정부를 독립운동단체로 보았지 국가로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어 뭐 말이 진짜 명칭이 임시정부라서 그렇지 그들이 독립운동을 했지 국가 통치한 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자, 이 견해에 따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이며 이에 따라 임시정부 수립부터 광복까지 시기는 건국 과정이 아닌 독립운동 과정에 속한다. 실제로 정부 수립 이후의 역대 정부는 1948 년은 건국의 기점으로 보았는데 8.15 건국자들은 1949년 치러진 8월 15 일을 독립 1 주년 기념식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1958 년에 거행된 그 행사에는 건국 10 주년, 98 년은 50 주년 그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는 그렇게 기념을 한 걸로 봐서는 1948년 8월 15일 건국률이 음 지난 반세기 동안 보편적인 인식이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제 48년 건국 주장하는 사람도 그렇게 인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글쎄요. 양쪽 설명을 하면서 제가 너무 1948 년에 이 방점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혹시 뭐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뭐 어찌 됐든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제 3의 의견 엄청 많아요. 여러 가지. 어 그러니까 10월 3일 개천절을 갖다가 건국절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1945년 8월 15 일을 건국이라고 보자라는 그런가 하면은 건국 미완성론이 인제 있다라는 얘기죠. 남북이 분단이 됐기 때문에 아직 건국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참 정말 음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말. 19년 내 1919년 내에도 여러 그 이론이 있고 1948년 내에도 여러 이론이 있고 그 1919 년과 48 년을 빼놓고 나서도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절충론도라고 하네요. 양쪽 모두 일리가 있으니까 둘을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뭐 각자의 주장을 따지면은 솔직한 얘기가 뭐 다 일리가 있죠. 다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승만 정부의 한성 정부와 상해 임시정부. 예, 제가 아까 한성 정부에 대해서 인제 방송을 해 드린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제 이게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61번 볼까요? 자, 3.1 운동 이전과 이후에 상해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들이 수립을 했었고 임시정부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다들 뭐 "이게 임시정부다, 임시정부다." 근데 남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쪽 사람들은 뭐 이것도 자기가 뭐 임시정부라고 저쪽에서는 또 자기가 임시정부라고 신뢰성이 없으시죠. 소위 그 임시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인제 이걸 통합 임시정부로 인제 만들게 된 겁니다. 1919년 9 월에 인제 돼서 통합이 됐다라고 그랬죠. 아까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한성 정부의 방점을 두고서 그걸 그대로 승계하면서 상해 임시정부가 임시정부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62번 볼까요? 통합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의정원에서 국회 헌법 제정 등에 대해서 논의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속기록에 따르면은 통합 전 상해 임시정부는 본국인 한반도 한성 즉 지금이 서울에서 수립된 이승만 박사가 대표로 있었던 한성 정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성 정부를 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얘기예요. 왜? 상해 임시정부는 남의 나라가 있었지만은 한성 정부는 한반도 내에서 만들어졌던 임시정부예요. 그러니까 그 중요성이 더 우리가 거기다 웨이트를 두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서울에 지금의 서울 그 한성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대한제국의 법통이 3.1 운동의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통해서 민의에 따라 한성 정부가 수립되어 한반도 내에서 대한제국의 법통을 이었고 네. 어떻게 보면은 1910 년에 인제 나라를 넘겨줬는데 1919년 9년 동안에 이제 공백이 있었지만은 3.1 운동 때 그 정말 많은 그 애국지사들이 또 애국 이 백성들이 모여 갖고 독립만세 운동을 벌였잖아요. 많은 희생을 치러 가면서. 음 그때 그 나왔던 그 민의가 그 민의에 따라서 한성 정부가 수립이 됐기 때문에 '대한제국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라고 그렇게 그 인제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한성 정부와 상해 임시정부가 통합이 됐는데 사실은 뭐 음 상해 임시정부라고 해서 그 서술이 시퍼런 그 조선 총독부의 감시가 있었는데 이 여기서 존속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어 그 한성 정부가 갖고 있었던 대한제국의 법통이라는 게 통합을 하면서 상해 임시정부가 그 법통을 이어간 거고 인제 본 겁니다. 그렇게 인제 다들 합의를 본 거겠죠. 그리고 인제 대한민국 그 이 정부가 1948년 그 수립이 되면서 또 7월 17일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음 그 어 임시정부의 법통을 그 잇는다라고 그렇게 그 다 전문에 인제 기록을 했던 겁니다. 예. 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설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설의 그 건국절 논쟁에 대해서 뭐 하는 주장이 있는데 그건 좀 인제 보 봤습니다 지금까지. 자 어떤 게 그 인제 옳다라고 어떤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정말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일천한 인제 제 생각이지만은 뭐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건국일에 대한 그 각자의 의견이 정말 분분하죠 모두가. 또 일치가 되지 않아요. 어 글쎄 뭐 아까 반도기질 이야기도 했지만 아마 이 문제를 놓고서 이야기를 한다라면은 앞으로 반만 년이 또 지나가도 계속 이거 갖고 싸울 거라고 보는 게 제 그 관점입니다. 그렇다면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음 주권 영토 국면이 3 요소가 갖춰진 1948년 8월 15일 그것도 유엔이 그해 12월 달에 승인을 했으니까 '이 나라를 건국적으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물론 뭐 반대하는 분들은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그 못하겠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인제 흙이 들어가면은 뭐 이 논란의 종지부가 찍혀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이 한민족의 그 기질이라고 라고 할까? 그런 걸로 봐 갖고서 눈에 흙이 들어간 이후도 계속 그다음에 난 사람의 눈에 흙이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난 사람의 눈에 흙이 들어가고 들어가도 끝이 안 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우리는 왜 이렇게 갈등해야만 되는지. 왜 통합이 안 되는지. 참 신기하다.'라고 좀 보여져요. 끝없이 갈등하는 물론 인간 사회가 갈등의 연속이죠 사실은.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어느 땐가 적어도 봉합이 되고 넘어가고 봉합이 되고 넘어가고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봉합이 될 수가 없어요. 끝도 없는 싸움입니다. 앞으로 반말년 이
판단고기에서 얘기하듯이 앞으로 9,000년, 9,200 년이 더 가더라도 계속 싸울 거예요. 그게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그 반도의 특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특성 버릴 수는 없죠. 예. 그건 우리 DNA 속에 용해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린다라고 말로 해서 버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버린다고 하더라도 살다가 보면 그 논리에 그대로 그 인제 적용을 받게 되죠. 예. 정말 인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가장 편안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엔이 승인한 그 날짜가 우리의 건국절로 보는 것이 그 날짜를 우리의 건국절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뭐 뉴라이트 전 뉴라이트라기보다는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뉴라이트를 뭐 엄청 뭐 쫓아다니면서 뭐 같이 활동을 하거나 공부를 한 것도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자,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그렇게 돼 있죠.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적으로 봤을 때 북한은 북한의 괴뢰 집단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저들을 쫓아내고 저거를 저 영토를 수복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그 동포들을 구출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헌법적 의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헌법이 그렇기 때문에 음 북한이 우리 영토고 그다음에 거기 살고 있는 주민 역시 우리 국민이다라는 것이 법률적인 하자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정말 참 이 이모티콘에 나와 있는 이 곰돌이 같이 안 지나서나 그냥 싸워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 같아요. 자, 광복과 건국 이 뭐 언뜻 보기엔 같은 것 같죠. 또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들여다보니까 이게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광복 회장이 인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일제 식민 지배를 긍정하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의 장인으로 임명하는 것은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겁니다. 8.15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 참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런가 하면은 그 산하에 있는 단체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인제 정치권에서 민주당 쪽에서도 "참석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정말 음 갈등의 민족. 이게 후회답습니다 정말. 그리고 솔직한 얘기가 어 광복 회장이 그 이해영 선생의 손자죠. 예. 제가 그 중국 방문했을 때 여순 감옥에 가서 이해영 선생의 그 이 흉상이죠. 그게 서 있는 걸 이렇게 보고 전 거기서 저 진짜 어 그 일제 시대 때 고생하신 그런 거에 정말 그 참 감사를 드리고 정말 음 '독립투사로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우리 같이 갔던 사람이 다들 그렇게 그 숙연하게 그 인사를 드리고 왔어요. 음 지금 뭐 광복회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광복회장이 독립운동했나요? 지금 광복회장이 독립운동한 건 아니잖아요. 할아버지가 하신 거지. 그리고 이해영 선생이 정말 그 사제를 털어 갖고서 뭐 음 그 무관 학교를 만들고 뭐 인제 그런 일을 많이 했죠 진짜 그야말로. 그러면서도 그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취했던 분이죠 이해영 선생이. 그 시대니까 뭐 그건 어쩔 수는 없었겠지만은 어찌 됐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했던 분인 것만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 그분들 존경합니다. 음 그 할아버지께서 "일본 제국주의자들하고 그렇게 싸웠다."라고 해 갖고 그 손자까지 지금의 그 일본과 그 음 지난날의 일본을 등치시켜 놓고서 어 정말 이 변화된 이 시대에 일본과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일본과 협력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갖다가 뭐 일본 식민 지배를 긍정하느니 뭐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본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일본에 출장을 다니면서 느낀 게 이 사람들로부터 기술도 배워야 되고 뭐 지금은 많이 인제 뒤바뀌었지만은 '저 사람들을 이용해야 되고 저 사람들은 언젠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했지 어 미워하지만 무조건 뭐 배제하고 그런 식으로 일본을 대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 또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뭐 "너도 똑같은 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자 어찌 됐든 그거 뭐 일제의 그 식민 지배가 이 땅에 있었던 거 애써 부정한다라고 그 역사적인 사실이 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서 그걸 그 역사를 생존 에너지로 우리가 전환을 시켜야지, 마냥 배제하고 마냥 증오하고 그냥 음 등 돌리고 그렇게 배타적으로 대하면서 살아가 봐야 결국 남는 거는 공허함 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코 부정되지 않죠, 역사가. 역사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는 게 아닙니다. 잊혀지면은 그 역사가 또 반복이 돼요. 자 그래서 치욕의 역사, 모욕의 역사지만은 또 영광의 역사가 있죠.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모두를 기반으로 해 갖고 우리가 그 기반 위에서 화합하고 음 협력하면서 무너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죽어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또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서로 죽는 수준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찌 됐든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게 저만의 쓸데없는 공상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자 건국에 대해서 다음 영상 하나를 인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 기자죠. 동아일보 기자인가? 어 이정훈 TV에 나와 있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소개를 하고 이 영상 주소를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이 8월 15 일이기 때문에 어제 8월 14 일이 말복이었죠. 하여튼 길거리를 어제 말복 도로 다니다 보니까 정말 숨이 콱콱 막히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그 더위였어요. 하지만 6 시쯤에 그 공원 근처에 있는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보니까 그래도 바람이 선선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말복은 이제 더위의 끝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에 입추는 벌써 지났고 또 다른 그 인제 절기가 인제 오고 있겠죠. 자 그거를 봐서는 자연의 움직임은 여전히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난리를 치고 발악을 해도 그 순리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느끼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말복. 엊그제는 입추였는데 사실은 입추는 금년은 입추가 8월 초순이었기 때문에 무슨 한 7-8일 전에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이게 말복이 8월 10 일이었는데 지난해에는 올해는 8월 14 일이 되겠습니다. 8월 10 일은 또 우장춘 박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네. 예 이상 그 건국절, 또 건국절이 1919 년이나 1948 년이냐 그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뭐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장이 참석하냐면에 또 이게 정치화돼 갖고 서로 갈등하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참 정말 답답합니다. 왜 이 나라가 이래야 되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 서로 주장이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날을 우리의 건국절로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 제 의견이고 제 주장입니다. 네 이상 8월 15일 광복절, 건국절, 정부 수립일, 8.15 해방,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의미를 한꺼번에 묶어 갖고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